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현재 시장은 그린란드 이슈와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시 이벤트에 가려 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련 이슈와 코인 시장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종목을 보유 중이신 분들,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 모두에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을 계기로 현재 시장이 구조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오랜 제재 속에서 금융 시스템과 외화 조달이 막힌 상태였고 미국은 이를 압박카드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제재가 시작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반복되죠.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정치와 외교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로 암호화폐가 선택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미국이 단순히 혼란에 빠진 국가 하나를 상대했던 게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단위 비트코인 보유 물량과 좀 맞닥뜨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는 이렇습니다. 약 60만 비트코인, 현재 기준으로 600억 달러, 원화로는 87조 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누군가 그 통제권에 접근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자산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베네수엘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는 사실상 돈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물가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재가 더해지면서 달러 결제와 해외 금융 거래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국제 결제망이 공식적으로 끊긴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거래를 꺼리면서 금융 시스템이 거의 멈춰버린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마두로 정권은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석유를 담보로 한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 이른바 페트로를 출시한 겁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달러를 쓰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구조였고 거래는 제한됐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2024년도 페트로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보도된 팩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하셔도 다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이 시점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공식적인 실험은 실패했지만 베네수엘라가 크립토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그리고 훨씬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좁혀보면 결국 이야기는 석유와 채굴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눈에 띄는 건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입니다. 국영 석유 회사는 미국의 금융과 에너지 제재로 인해 달러 결제와 국제금융 거래가 제한되면서 기존 결제 방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수단이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인 USDT, 테더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베네수엘라가 최대 6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금을 팔고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 전환하고 석유 대금을 테더로 받은 뒤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정부 혹은 측근 네트워크로 분산 보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에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베네수엘라는 민간 비트코인 채굴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1만 대가 넘는 채굴기를 압수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전력망 안정이었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채굴 장비를 확보한 정부가 과연 모든 장비의 전원을 껐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부 분석가들이 꺼내든 개념이 이른바 그림자 비축입니다. 여러 지갑으로 나눠 보관하고 명의를 분산시키며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이야기를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비트코인 물량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걸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버든 노트북이든 하드웨어 지갑이든 형태가 있는 건 압수할 수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 키가 없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암호화폐잖아요. 실제로 이미 영원히 잠겨버린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 물량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즉 존재할 수도 있지만 있다고 해도 반드시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해당 비트코인이 사실상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남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년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상승했을 당시에도 상승의 핵심 원인은 바로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실제로 그 통제권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단숨에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정책 방향입니다. 과거와 달리 미국은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시장에 바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건 시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누가 들고 있든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량은 공급 부담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60만 비트코인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지정학 이슈라는 건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주변부에 있는 실험 자산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다뤄지는 전략 자산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우리 모두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코인 시장 그 자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고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와 그린란드 이슈, 트럼프의 행보가 나타내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장대봉팀은 이미 가장 큰 자본의 유입이 발생된 종목부터 26년도에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밈코인과 섹터까지 분석이 끝났고 스터디 안에서 공유드리며 1차 매집을 모두 시작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과 더보기란을 통해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하나의 이슈만 보고 판단하기엔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짚어야 할 건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대봉팀은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스터디룸에서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대봉 스터디룸에 참여하셔서 저희 팀의 핵심 관점과 실시간 시장 해석을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